안녕하세요. 저는 코미학과 소사 1학기 티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호작용성과 확장된 기술 소유 모델 중심으로 음성인식 모바일 앱 연동 디지털 사인지에 대한 광고 태도와 고마이도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분석, 결과, 토론 이렇게 6가지로 나눠 있고요. 먼저 서론 부분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사진 보시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남자 주인공은 디지털 사인지를 통해서 얻고 싶은 정보를 다 수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ICT 기술의 발전함으로써 영화 속에 나타났던 개인 맞춤형 디지털 사인지 광고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매체인 디지털 사인지에서 관심을 끄는 광고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맞춤형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다양한 융합형 미디어로 진화되어 소셜미디어, 모바일, 동영상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 광고 시장의 주요 매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 내용은 국내 IT 업체가 개발한 스윙거라는 음성인식 앱을 결합한 디지털 사인지 광고에 대한 광고 태도, 고마이도를 검증하여 새로운 사용자 프로파일 기술형 디지털 사인지인 음성인식 앱을 연동한 디지털 사인지 광고가 이용자의 광고 태도, 고마이도에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가를 교묘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 연구는 최근 등장한 다양한 모바일 기술 연동한 디지털 사인지 광고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하여 디지털 광고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호작용성과 확장된 기술 소유 모델의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재검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사인지와 모바일을 정의하고자 한다면 2013년 김태종의 성인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사인지는 공공장소 및 사업 공간에서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반한 원경 제어가 가능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형태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ICT 기술과 연결되어 단순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 전달을 넘어 이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사인지 광고와 다른 광고에 비해 5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랙티브한 매체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음 성방향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매체이고, 광고 제작물을 실시간으로 교체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실시간으로 광고 효과에 대한 측정 분석이 가능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광고 효과 측정이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디지털 사인지와 모바일 성인 연구를 살펴본다면 2012년 심성오코아한의 성인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사이니지 이용 동기 중 정보 추구, 혜택 등이 QR코드에 대한 이용자의 긍정적 태도를 형성했다. 또한 QR코드 이용 동기 중 오락성은 고관여, 저관여 제품 모두 광고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김콩표, 이종민의 성인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사인지 상호작용성은 신기술은 적용을 통해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감도 보완되고, 디지털 사인지는 브랜드 경험을 유발하는 매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스윙거라는 앱에 대한 정의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스윙거 앱을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스윙거는 소리 인식 및 위치 인식 기술을 활용한 멀티 스크린 광고 솔루션으로 광고물에 상임될 소리와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한 후 푸시 알람 통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랜딩 페이지로 연결되어서 광고주가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 참여 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스윙거 앱을 통해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성을 높여서 광고 태도와 구매 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확장된 기술 소유 모델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1989년 데이비스라는 학자는 기술 소유 모델은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에 대한 이용자들의 소유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초기에 이 모델은 지가된 요용성과 지가된 용이성을 이용자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의 신념 변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중에 다양한 외부적 변이를 고려하여 2000년에서 정교화한 확장된 기술 소유 모델이라는 모형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확장된 기술 소유 모델 성의 연구를 살펴본다면 2019년 이민교, 김원재, 송민호의 성의 연구에 따르면 지가된 요용성, 지가된 용이성 이외에 지가된 혁신성과 지가된 요의성을 독일 변형으로 추가하여 이용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이성호, 김연순, 김학선의 성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감을 제외한 상호작용성, 요의성, 관계성이 지가된 요용성과 지가된 용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지가된 요용성과 지가된 용이성을 소비자 태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런 성인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 소유 모델을 기본 연구 모델로 선정하여 이용자들이 기술 소유 모델의 지가된 용이성과 지가된 요용성을 통해 디지털 사이언스 광고 수용 태도와 광고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성의 정의 및 성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호작용성이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送信자와 수신자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2009년 김중란의 성인 연구에 따르면 IPTV 이용자의 접근성, 정보성, 시간 활용 등이 이용 동기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이용자의 IPTV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지속적 이용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9년 심성옥의 성인 연구에 따르면 통제성, 개인화, 참여성을 상호작용의 구성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성인 연구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성을 음성인식 모바일 앱 연동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연구 모형의 도입 변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고 태도와 구매 의도에 대한 정리하겠습니다. 광고 태도란 광고에 대한 수용자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유용한다고 평가하는가를 의미한 것이다. 구매 의도란 소비자의 개환된 미래 행동을 의미하여 광고 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의도를 광고 효과의 최종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2011년 허욱, 정동훈의 성우 연구에 따르면
증강 현실 광고의 프레젠스 매개 효과가 광고 태도와 브랜드 의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광고 태도는 구매 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브랜드 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구매 의도에도 감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2014년 김종교의 성인연구에 따르면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폰 광고에서 광고 속성이 온락성, 상호작용, 정보성과 광고 태도, 브랜드 태도가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인 연구를 바탕으로 광고 태도와 구매 의도를 종속병인으로 정하여 광고 태도와 구매 의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검증하였습니다.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연구 가설은 총 8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음성인식 모바일 앱 연동 디지털 사인지 광고에서 상호작용성은 광고 태도와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상호작용성은 지가퇴 요용성과 지가퇴 용이성과 긍정적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가퇴 요용성은 지가퇴 요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이다. 여섯 번째는 지가퇴 요용성은 광고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지가퇴 용이성은 광고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고 태도는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인 내 조작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작용성의 구성 요인이고요. 2014년 김미희 심성호의 성연구에 따르면 상호작용성은 3개로 나눠서 개인화, 통제성과 참여성으로 보겠습니다. 개인화는 문항 3개, 통제성은 문항 3개, 마지막 참여성 문항 4개로 측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술 수요 모델은 지가퇴 요용성 문항 5개, 지가퇴 용이성 문항 4개로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태도와 구매 의도가 각 한 문항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은 20세대에서 만 49세대까지 성인 남녀 100명으로 구성하여 있고 모바일 앱인 스윙거를 설치한 후에 신분 당선, 감남역에서 설치돼 디지털 사인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광고물에 대한 정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거 광고물 사진이에요. 통계 분석 방법은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구조 방정 시 모임 분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 대상자 인구 통계학적 분석 그림 보시면 여기 성별과 연령대는 되게 평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소개하자면요. 첫 번째 도리 변인을 살펴본다면 여기 모든 수치 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니까 변인의 요인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개 종속 변인도 마찬가지로 각 수치, 예를 들면 신뢰도 계수, 전체 소명량과 아이건값 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시면 여기 구매 의도는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영의 상관관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형 자합성 검정 결과를 보시면 여기 절대 저합도 지수 RMSEA랑 충분 저합도 지수 NF의 수준은 다 저합도 수준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 모형 분석 결과는 사진과 같이 가서 4번째 상호작용성과 지가퇴 요인성 관계에 대해서 여기 p 값이 0.119로 나타났으니 키가 되어 있고 6번째 가설에서 지가퇴 요인성과 광고 태도의 관계에 대해서 p 값이 0.003으로 나타났으니 키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가설 7에서 지가퇴 용이성과 광고 태도 관계에 대해서 p 값이 0.006으로 나타났으니까 키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여기 연구 결과가 사진 보시면 여기 가설 1번, 2번, 3번, 5번, 8번은 채택되어 있고 가설 4번, 6번, 7번은 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음성인식 모바일 앱 연동 디지털 사이언스 광고에서 상호작용성은 광고 태도와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성은 지가퇴 요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반면에 상호작용성은 지가퇴 용이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가퇴 요용성은 지가퇴 용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가퇴 요용성은 이용자의 광고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가퇴 용이성은 광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고 태도는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미 부분에서 첫 번째 기준 연구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 독일 변이인 상호작용성을 이용하여 광고 태도와 구매 의도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학문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형 디지털 사이언스 관한 기준 연구가 부족한 시골에서 디지털 사이언스와 음성인식 결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계점에 대한 말하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사 대상 세포 크기가 부족함으로써 객관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성인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다른 매개 변이인 지가퇴 신뢰성은 이번 시험에서 검증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디지털 미디어 광고 연구에서 상호작용성에 대한 다양한 검증 효과를 연구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논문 선택한 이유 및 전망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함으로써 다양한 매체 연동 디지털 사이언스 광고를 등장하고 있으니 해당 연구는 향후 광고 전략 세우는 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조사 대상 세포의 연령대 및 염려 비율은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고 가치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다른 매개 변이인 예를 들면 지가퇴 신뢰성, 요의성, 인지퇴 즐거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